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. 전문 증거는 일단 그 크로스 이그잼,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. 크로스 이그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. 그냥 이걸 못 하니까. 왜냐?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를, 그러니까 그 증언의 신빙성 판단도 못 하는데 그냥 그걸 바로 증거로 쓸 수 없잖아요. 증거로 쓴다는 건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라는 게 생겼다 라고 그냥 보면 되고, 그러니까 얘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. 일단 그 전에 뭐 간단하게 신용성, 신빙성, 이건 뭐 이제 아시겠지만 신빙성은 증언에 관한 거, 얘는 사람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. 신용이 높아야지 뭐 대출 잘해주듯이 신용성은 사람, 신빙성은 그냥 증언. 거짓말 진짜 뭐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떤 뭐 순간에는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. 어쨌든 그 사람이 실용성은 좀 낮아도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말은 좀 믿을만하다. 그럼 신빙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. 어쨌든 그렇게 차이 구분하시면 되고, 뭐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어요. 이게 지금 수험 생활이나 그럴 때 얘가 315조 3호였나 2호였나 거기 이제 거기만 신용성이고 나머지는 다 신빙성이라고 우리 그 전문법칙 예외 조문에서 표현을 하는데, 그냥 뭐 다 신빙성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. 신용성 별 의미는 없고 요거만 알아두시고,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알아두면 되고, 저희 314조 잠깐 보시면 여기서 특신성이 또 나오잖아요. 특신성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전문 증거, 일반적인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하기 위한 특신성이랑 314조 특신성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이 있어요. 왜냐하면 314조는 확실히 뭐 제전문 증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전문 증거에 가깝죠. 314조만. 왜냐면 314조는 그 밖에서 이제 말한 원진술자였나? 제가 지금 실제로 조문을 본 건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. 원진술자가 좀 법정에 못 나올 때 쓰는 거잖아요. 법정에 못 나올 때 뭐 죽었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올 때 쓰는 건데, 결국에는 원진술자 A가 있고 얘가 수사기관 뭐 경찰에 말을 했어요. 경찰한테. 경찰은 이걸 듣고 조서를 작성을 했죠. 그리고 이게 법정으로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여기서 이게 결국엔 들어오는 거니까 재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죠. 이건 뭐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,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신성은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신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하기 위한 특신성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데, 뭐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런 것도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도 별로 없을 것 같고.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엔 312조, 313조 얘가 전문법칙이 예외로 나와 있잖아요. 얘가 조서와 관련된 건데, 조서는 사실 전문법칙이랑은 진짜 완전 양립할 수 없다고 보면 돼요. 왜냐하면 이런 조서를 활용한 재판, 조서를 활용한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전문 증거, 전문 법칙이기 때문에 서로 뭐 양립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전문 증거는 그 요건만 맞으면 전문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법정의 진술이고 요중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쓰인 거. 조서도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죠. 너무 그냥 뭐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전문 증거의 그 요건에는 들어가요. 근데 요건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뭐 전문 법칙이랑은 사실 완전히 별개인 거기 때문에 312조, 313조가 전문 법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. 그냥 얘는 직접주의의 예외. 법정에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수사기관에서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보통 이건 비공개죠.
그리고 서면. 여기 핵심이거든요. 비공개로 작성되고 서면으로 작성된 것들. 이걸 이용한 재판. 규문주의라 해서 얘를 주로 사용했던 거는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. 이런 거 하면 정확하게 뭐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. 그냥 거기서 수사기관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심판사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작성된 조서는 실제로 이제 재판에서 그 법관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빙성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거 그냥 엄청 꺼리는 거예요. 예전부터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걸 진짜 싫어해서 이런 걸 점점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전문 법칙이나 전문 증거라는 그런 이론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얘는 직접주의. 직접주의는 뭐 우리가 당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구두 변론 하는 거잖아요. 공개된 재판정에서. 그래서 얘 직접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312조, 313조는. 어쨌든 비공개 서면 그리고 공개 구두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하지만 조서를 활용한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 법칙, 전문 증거 이런 이제 이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건 잘 맞진 않아요.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전문 법칙 예외라고 배우는 거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잘 이해가 안 되고 314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당연히 괜찮은데 왜냐면 원 진술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크로스 얘기 잘 못하잖아요. 근데 312, 313조 313조도 그거였나? 원 진술자가 나와서 그 내용 인정이야. 내용 인정. 아무튼 원 진술자가 나와서 이게 뭐 맞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. 법정에 얘가 나와요.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전문 증거가 아니지. 말이 안 필요가 없는 거죠. 왜 왔냐면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왔으면 그냥 얘가 그 얘를 크로스 얘기 좀 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증거로 쓸 필요가 없어요. 조서가 그냥 직접 얘가 말하는 거 그냥 법관이 듣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. 신문하고.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다. 얘는 원래 그냥 조금 잘못된 조문이라서 잘못된 조문이니까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아, 얘가 원 진술자가 그냥 나오잖아요. 우리나라는 약간 특이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. 그냥 여기서 뭐 좀 추가로 보자면 미국에서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설명할 건데 FR이 미국 그 연방 증거 규칙이 있거든요. 여기서 법인데 이게 다양하게 이제 전문 법칙의 전문 증거를 쓸 수 있는 예외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진짜 많은데 이 판례에서 전문 법칙 예외에 적용이 되더라도 여기 이제 그 조건에 맞았어요. 예를 들어서 전문 법칙 예외에 딱 들어맞는 조건이 생겨도 물론 전문 증거고 전문 법칙 예외에 맞는 그 요건이 맞았는데도 만약에 이게 테스티모니나 그 외부 진술이 테스티모니어란 진술이면 대면권 컨프런테이션 클로즈인데 이게 헌법상 우리나라도 이게 헌법상 권리였던 것 같은데 컨프런테이션 클로즈 그러니까 이게 수정헌법 6조에 있는 건 6조였나? 전문법칙 예외의 모든 이게 그러니까 법적인 예외에 속했어요. 요건에 맞았어요. 요건에 맞은데도 증언이 테스티모니얼한 스테이트먼트면 컨프런테이션 클로즈 그러니까 대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. 어쨌든 테스티모니얼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그 반대는 당연히 논 테스티모니얼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수사기관 같은 곳에서 수사기관이나 뭔가 증언과 비슷한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와서 굳이 법정이라 해야 되나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증언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선서하고 뭔가 좀 격식을 차리고 그런 증언과 비슷한 말은 테스티모니얼이라 해요. 테스티모니얼 스테이트먼트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.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격식 차려서 말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. 논 테스티모니얼은 미국 법을 알면 조금 쉬운데 그러니까 증언성 이게
말이 아닌 거예요. 진술이 아니고 그냥 깜짝 놀라서 갑자기 한 말. 아니 진짜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나 진료 그냥 의사 진료 기록이라 합시다. 의사한테 진료 보는데 나는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진료 보러 왔어. 배가 아파요. 이런 말. 얘는 근데 논 테스티모니얼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의사한테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. 배가 아프다고. 아무런 이게 뭐 격식을 차려서 어디 뭐 선서하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말 그대로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당신 느낌, 뭐 피지컬 컨디션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. 이런 걸 다 논 테스티모니얼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, 얘는 상관없는데, 얘는 뭐 사실 누가 뭐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압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테스티모니얼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말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얘는 좀 압박감도 느낄 수 있고, 그대로 이거를 대면권 보장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쪽으로 유도를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만큼 조서랑 전문 법칙은, 전문 증거는 완전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, 그냥. 이것도 사실 대부분이 뭐 조서 같은 조서죠, 조서. 수사기관에서 그냥 수사 받으면서 말한 거겠죠, 대부분. 어쨌든 조서랑 전문 법칙은 양립할 수 없다, 실제로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문 법칙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, 실질적으로는 직접주의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